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교사 남유리입니다. 오늘은 줌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치려면은 진도를 좀 빼야 되니까. 자, 오늘 할 내용 좀 많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파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배우는 부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줌 수업을 하거나 오프라인 수업할 때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시간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교과서 223에서 227 내용인데 국내 그리고 국외의 1930년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느냐 요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정리는 해주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교과서 넘어갈게요. 자, 223페이지입니다.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 그리고 193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때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둘 다 포함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사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수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핵심만 딱딱 보고 갈게요. 자, 노동, 농민운동,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다. 1930년대 전반기에 전체 노동자 수에서 공장 노동자의 비율은 3-40%에 달하였다. 예전에는 농민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대공황으로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노동자의 파업이 크게 늘어났다. 경찰이 탄압하여 대부분 파업은 실패하였고 노동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는 노동자의 파업이 많아졌다. 하지만 일제는 이거를 무시하고 탄압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요 밑에는 농민에 대한 내용이에요. 1930년대 초 소작쟁이가 급증하자 조선 총독부는 지주와의 분쟁이 있을 때 소작인이 관청의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선 소작 조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작쟁이의 규모가 축소되고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농민의 처지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자, 결국 노동자,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저항하였으나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꾸준히 탄압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줄 치고 볼게요. 이 1930년대 시기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생존권 투쟁에 그치지 않고 먹고 사는데 그치지 않고 아씨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지 내일 왜 이렇게 추울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무시받고 탄압받아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입장이 노동자, 농민이라는 입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식민지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 농민운동,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들이 결국에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까지 추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퀘스천 1930년대 노동쟁이가 늘어난 까닭은 무엇인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전체 노동자 수가 일단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노동쟁이도 증가할 거고 대공황으로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일본인들에 비하여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때 장시간 노동은 거의 12시간 노동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사회주의 계열이 어떤 운동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 조선 공산당 재건을 추진하다. 1930년이 되면은 국내 사회주의 계열은 코민테른 국제사회주의 단체예요. 소련에 있었던 거. 방침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과의 협동전선을 파기하고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합법적이고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기억나죠? 이들은 이제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벗어나서 노동자, 농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주의를 퍼뜨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있었던 노동 소작 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의 주도로 인하여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은 대중, 일반 사람들의 기반에 둔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운동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지식인 중심이다 아니면 일반 대중 중심이다? 그렇지, 대중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재유라고 하는 사람은 1933년 공장, 학교, 지역 등의 바탕을 둔 경성 트로이카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곧 검거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한 가운데 박헌영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주 나오니까 이름 기억해 놓으세요. 경성 콩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자, 경성 콩그룹은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체계적인 봉기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하지만 검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독립하게 되면은 경성 콩그룹은 광복 직후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이제 관련하에서도 많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사회주의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당시에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대중의 기반을 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단체에는 경성 트로이카, 경성 콩그룹 이런 게 있었다. 경성이란 말이 서울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위주로만 알고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나오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1930년대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시험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은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덜 나오고 민족주의 계열 나중에 남한에 세운 민족주의 계열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볼게요. 민족주의 계열 농촌 계몽운동과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다. 민족주의 계열이 1920년대 어떤 운동했는지 기억나요? 1920년대에 했던 운동은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니면은 물산 장려운동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게 항상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국 일본이 허락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1930년대에도 똑같아요. 민족주의 계열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문맹퇴치, 생활 개선 같은 계몽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이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할 때 비판받았었던 게 야,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글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대학을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초등학교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죠. 자, 그 비판을 가지고 깨닫고 그래, 대학보다는 우리 한번 소학교, 문맹퇴치운동 이걸 한번 중심으로 해볼까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이는 농촌의 현실 문제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거 나옵니다. 이거는 신문 이름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조선일보는 29년이니까 아직 폐간되기 전이에요. 조선일보는 19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고 하는 구호를 걸고 문자 보급 운동을 하였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를 열었다. 자, 그리고 또 동아일보는 문맹퇴치야 농촌 계몽의 구호를 내걸고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 분화. 자, 이 분화로드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 말이었는데 전치사예요. 속으로, 인투 이런 거예요. 자, 나로드가 나로드니키라고 해서 민중 일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드 운동이에요. 그래서 민중 속으로라고 하는 뜻을 지닌 브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삼아 시문의 상록수, 이광수의 흑 같은 소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자, 뿐만 아니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했던 운동들도 있었지만 정인보, 안재홍 같은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은 이 사람들은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의 제자입니다. 1934년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유당 전서가 정약용이 쓴 책이거든요. 을 펴내고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학 운동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민족의 혼과 국혼을 밝히고 이를 지키려는 문화운동이었다. 아까 이 사람들이 신채호 선생의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채호 선생이 뭐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지만은 우리의 역사, 민족 의식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의 학문, 조선학 운동을 꾸준히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필기하세요. 밑에 있는 문제 내가 끌어온 겁니다. 1930년대 민족주의 계열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1930년대 우리나라 밖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나옵니다. 자, 이거 하려면은, 좀 더 쉽게 하려면은, 앞에서 1920년대 후반에 만주, 중국 이 일대에서 독립운동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랑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뭐 그 뭐고 막 봉오동 전투 있었고 청산리 대첩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하기 위하여 간도 참변 일으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유시로 이동해서 독립운동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3부를 만들었었고 이 3부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합쳐보자 민족유일당 운동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고 3부가 두 개로 합쳐지는데 그 두 개가 국민부하고 혁신의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도 이름을 바꿨는데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대들이 각각 남만주와 북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우리 이거에서 연속으로 해서 지금 본문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민족주의 세력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총을 들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연합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북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쌍성보,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양세봉이 이끌던 남만주 지역에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은 조선의용군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둘 다 특징이 있죠. 둘 다 중국과 손을 잡고 연합하여 이제 일본과 투쟁하였다라고 하는 거. 의외로 이 영릉과 흥경성, 쌍성보, 뭐 동경성 엄청 큰 전투였어요.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얻는 그 획득하는 그 물건들 뭐라 부르노? 전투 끝나고 나서 이제 이긴 애들이 얻게 되는 그 물건들이 엄청 값어치가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손잡고 싸우다가 결국 그 획득물을 그 중국이 혼자서 독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도 이제 그 중국과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자, 일제는 만주국을 세워 만주 전체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독립군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항일 무장투쟁이 어려워지자 한국 독립군은 부대를 해산하고 중국 관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한국 독립군. 이 북만주에 있던 애들이 관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북경, 베이징, 상하이 이쪽 중국인들이 이제 뭐 경제가 발달하고 중심지로 생각하는 그 지역 사실 만리장성 안쪽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전사한 후에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요 페이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도 중국인과 함께 손을 잡고 영릉과 흥경성 같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투 이름까지 다 물어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사회주의 세력이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다. 앞에는 민족주의였어요. 여기는 사회주의 나옵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은 중국이랑 손을 잡고 뭐 전투하였다 이게 아니라 아예 중국이 만들었던 군대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일부로서 활동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소규모 유격대를 조직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이 만주 각지의 유격대를 통합하여 조직한 동북인민혁명군에 참여하였다. 자, 좀 이따가 이거 이름 바꿉니다. 1935년에는 동북항일연군, 이게 시험 문제 좀 더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로 개편되었고 주요 지휘관 가운데에는 한인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중국이 만들었었던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거에 소속돼 있었고, 여기서 소속되어 이제 독립운동을 하였다, 항해투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동북항일연군의 한인 지휘관들은, 한인 이거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조선의 독립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제만 만주에 있는 한국인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걸 결성하였다.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를 포괄하는 연합 전선 조직이었다. 만주에 있는 거였다. 이때쯤 되면은 만주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거의 다 중국 관내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과 일부 남아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요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볼게요. 우리 앞에 두 페이지에 있었던 거는 원래는 만주 지역, 간도 지역 여기서 활동하던 그 뭐고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여기 말하는 거겠죠. 요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사변 일어나고 일제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일제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 남는 애들도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을 필두로 하여,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일부 중국 관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했었어요. 자,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원래 처음부터 중국 안쪽에 관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독립운동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열투쟁을 전개하다. 중국 관내 지역의 민족주의 세력은 1930년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여 임시정부를 뒷받침하였다. 상하이의 한국 독립당은 한독당은 김구가 있는 안창호와 조소왕이 주창한 균등 이념을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독립당 이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김구가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단체를 만듭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는 한인애국단 엄청 중요한 거 나왔네요. 한인애국단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는 1920년에 만들었었던 김원봉의 의열단과 비교해서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의 의열단과 비교해서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을 조직하여 일제의 주요 요인을 제거하는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1932년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은 도쿄에서 천황이 탄 마차 행렬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였다. 윤봉길은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 고위 관료와 군수 내부 다수를 살상하였다.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감정이 크게 완화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일제 탄압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중국 각지로 이동하다가 1940년 충칭, 완전 중국 안쪽 내륙 지역에 있었던 거기로 정착하였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이동 경로는 중국 국민당, 중국 그 당시에 핵심 정부의 이동 경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당시 중국의 정부와 동일하게 궤를 같이 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같이 이동을 하였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누구 덕분에? 윤봉길의 의거 덕분에라고 하는 거. 자, 이 페이지에선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별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별 곱하기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토할 뻔했죠?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910년대부터 해서 쭉 1910년대에는 이런 애들이 활동했네. 이게 20년대에는 이렇게 이어졌네. 이게 또 30년대에는 이렇게 나눠졌네. 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한번 꼭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나도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는 앞에 페이지보다는 약간 덜 중요해요. 앞에 페이지는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9,000개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오는 페이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민족운동 세력 통합을 추진하다. 너무 많은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너무 중구난방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 운동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정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합쳐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등장한 거예요. 1935년 김원봉 진짜 많이 나와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안 나올 데가 없어요. 40년대도 나옵니다. 자, 김원봉은 중국 관내 지역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망라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와 기존 정당, 단체를 해산하여 단일 세력을 형성하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키려는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다. 민족혁명당이랑 한국국민당이랑 동시에 문제를 했었네요. 그쵸? 다음, 자,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민족혁명당에서 이탈한 조소왕의 한국국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을 만들었다. 자, 여기 하나의 또 단체가 나와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 자, 그리고 또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은 중도좌파 세력을 결집하여 자, 또 새로운 거 나와요. 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런 거를 만들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군대 이름이 조선의용대였다. 됐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조선의용대. 자, 이 이후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과 아까 나왔었던 조소왕과 어디 갔노? 지청천에 그리고 또 김원봉의 조선민족전선연맹은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주도권 다툼과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내가 그래가지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 같은 경우에 밑줄 안 쳐놨거든요.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김원봉이 만들었던 단체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요해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라든가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조선의용대 이런 건 중요하니까 봐두도록 하고 김구의 한국국민당 앞에 나왔을 때 이름은 한국독립당이었잖아요. 이게 계속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정리는 꼭 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정리되어 있는 이제 파일도 하나 올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퀘스천.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 필기하고. 됐죠? 궁금한 거 많을 거예요. 일단 오프라인 때 정리 꼭 해줄게요. 알겠죠? 오늘은 이거 필기하고 뭐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영상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안녕.